둘, 셋. 자, 제2절 의료법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의료법에서 마지막 영상이에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였었죠? 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다 라는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료인은 개인이죠. 개인 사업자가 되어서 의료기관을 개설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료법인이라는 건 뭘까? 이 개인의 규모를 좀 더 넘어서서 법인의 형태를 갖추는 건데요. 법인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어떤 정관이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고 여러 사람들이 큰 자본을 모아서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오픈한 이 의료기관에 비해서 훨씬 규모가 크고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개인 자체의 영리 목적보다는 좀 더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이라든지 의료 지역사회와 함께 공공성을 갖추는 것들, 또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설립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이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인으로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의료법인 제48조 설립 허가 누가 하지?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신고랑 좀 다른 거였죠. 그쵸? 허가는 허가서를 작성을 해야 하고요. 이 허가서의 내용이 올바른지를 살펴보고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관과 그 밖에 서류를 갖추어서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의료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시설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를 해야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한 이 정관을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려면 역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것처럼 쉽게 문 열고 닫고 돈을 늘리고 줄이고 쓰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의료법인에서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요, 부대 사업입니다. 부대 사업이 최근 5년간 기출에는 나온 적은 없지만 과거의 기출 문제에서는 좀 꾸준히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 필통 문제집 풀어보시면 부대 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종종 나올 거예요. 자,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업무 외에 다음에 기타 부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대 사업을 할 수 있지? 의료인이나 의료 관계자의 양성이나 보수교육 할 수 있고요.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할 수 있어요. 조사 연구 누구랑 하지? 뭐 제약회사랑 한다든지 의료기기 회사랑 한다든지 해서 큰 연구비 같은 걸 받아올 수 있죠. 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장례식장 설치 운영, 부설 주차장 설치 운영, 그리고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운영 사업, 그 밖에 휴게 음식점, 일반 응시점, 미용실 등등의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 나오겠죠. 다음 중 의료법인이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해서 1항부터 7항까지 중에 내용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49조의 2항을 보시면 제1항의 4호, 5호, 7호의 부대 사업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병원에서 이 4호, 5호, 7호 4호 장례식장, 5호 부설 주차장, 7호 음식점, 미용실 이런 것들은 타인에게 임대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1, 2, 3, 6 의료인 보수교육, 의학 연구, 노인 의료시설 이런 순수 의료와 가까운 부분들은 법인에서 자체 운영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른 데 위탁해서 그 위탁금 정도로 돈벌이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및 허가 취소입니다. 문 닫을 때도 그냥 문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규모가 있고 또 정관에 따른 그 자본금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설립 허가 잘 운영하지 않았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법인이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을 했을 때, 그리고 설립한다고 했는데 2년 안에 의료기관 개설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개설 허가가 다른 사유에서 취소됐을 때,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해 내린 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정해진 부대 사업 외에 사업을 했을 때에는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 특별히 기억하실 부분은 숫자죠. 그쵸? 2년 안에 개설하지 않았을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더라. 누가 취소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다.
자, 다음 제6장의 감독 부분입니다. 감독에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의료기관 인증은 여기 써놓은 것처럼 2025년, 2024년, 2022년, 2021년 계속 문제가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볼게요. 자, 의료기관 인증의 주체자는 누구냐?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우리 이런 주인공들은 기억을 해야겠죠. 이 의료기관 인증평가라는 것을 운영하는 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의료의 질, 퀄러티와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 두 개가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주된 키워드입니다. 의료의 질, 그리고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라는 거죠. 의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런 곳들이 해당이 되겠죠.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인증을 할 수 있다. 자, 이 인증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을 하지만 실제로 인증을 하는 기관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에서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자, 인증 기준 및 방법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해서 요거 5문제 보기로 해서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와 안전, 그리고 의료 서비스 및 의료 질 향상 활동,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과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 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틀린 보기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제 시험에 문제 나올 때 이것들을 주요 보기로 하고 틀린 보기로 보기 잘 나오는 게 돈과 관련된 거, 경영 성과과 뭐 재무 관리. 돈 얘기 나오면 여기는 해당 없습니다. 여기서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이잖아요. 돈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환자 만족도는 살펴봅니다. 근데 여기서 틀린 보기는 직원 만족도예요. 요런 3가지 정도의 내용들이 이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서 어떤 내용을 보는가에 틀린 보기로 잘 나오는 거여서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의료기관 인증평가라고 하는 것은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으로 구분을 하고요. 불인증은 탈락이라는 거죠. 조건부 인증은 재시험이에요. 재시험. 얼마 만에 재시험? 너 1년 내에 준비해가지고 재시험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싫겠죠. 조건부 인증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 내에 두고 1년 이내에 재인증을 다시 인증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너무 싫어요. 그쵸? 인증인 경우 한 번 인증을 받으면 인증 유효기간은 4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4년 암기하셔야겠죠? 자, 인증인 경우에는 4년이다. 조건부 인증인 경우에는 1년 내에 재시험 봐야 된다. 불인증은 탈락.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 인증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우리 병원이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에서 야, 너네 재인증 받아야 돼 라고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한 번 준비할 때 돈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기관의 장이 이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의 결과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 이거 똑바로 했는데 다시 평가해 주세요 라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의료기관에 대해서 인증평가가 인증원에서 와서 조사를 했죠. 근데 이 의료기관에서 인증원의 조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다시 봐달라고 해야 돼요? 인증원한테 다시 봐달라고 해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우리 똑바로 봤어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 누구죠? 원래 이 사업 추진했던 사람 대장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평가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보건복지부 장관아, 우리가 인증평가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네가 대신 평가하라고 한 인증원에서 똑바로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똑바로 봐봐. 인증원이랑 한 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해서 답을 찾는 문제가 기출이 있었습니다. 이의 신청은 인증 등급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천년만년 미루지 말고 한 달 이내에 해야 하고요. 자, 그리고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의료기관 인증에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소는 언제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서류로서는 통과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서류만 거짓으로 쓰고 실제로는 그 행위를 하지 않거나 뭐 시설 변경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 인증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 자체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당연히 인증이라는 것도 취소되는 거죠.
그쵸? 뭐 어떤 학생이 반장으로 뽑혔어요. 근데 그 학생이 뭔가 잘못을 해서 퇴학을 당했어. 퇴학 당했지만 영광의 반장이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퇴학 당하면 반장직위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이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종합병원이 됐다. 뭐 그런 경우에 종합병원으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인증받고 사용 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이고요. 자,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다음 시정명령인데요. 시정명령은 제가 하나하나 다 읽진 않을게요.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이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 개인 사업자에 의해 운영이 되지만 음식점이 보건소에서 위생관리를 하듯 의료기관 역시 적정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곳을 확인을 하고 어떤 문제 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거 고치세요라고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정명령을 하는 내용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 의료기관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켜야 되는 요소들이에요. 시정명령의 주체자는 누구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 구청장이다. 뭐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하지 마라, 세탁물 처리 똑바로 해라, 기록 열람 및 거부 금지 위반하지 마라, 환자 아닌 자에게 기록 열람시키지 마라 해서 이런 것들을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시정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시정명령의 발령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군 구청장이라는 걸 기억을 먼저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은 의료기관 허가의 취소입니다. 개설 허가 취소죠.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병원을 사고 침대를 사고 사람을 채용하고 서류를 써가지고 허가를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허가가 취소될까요? 허가 취소는 누가?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허가 취소를 합니다. 이러한 1항부터 9항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때 의료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의료업의 정지는 1년 이내예요. 맥시멈이 1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요거 1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지시키거나 진짜 네 나쁜 짓 했다. 그러면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죠. 몇 개만 읽어볼게요. 첫 번째,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의료업의 정지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몇 개월? 3개월. 여러분 이거 의료법인에서 기억나세요? vs 의료법인. 법인에서 법인을 열겠다라고 허가를 해놓고 2년 이내에 오픈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라고 우리가 암기를 했었잖아요.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 여러 가지 자본 출처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2년으로 좀 더 길게 잡혀 있고요. 일반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좀 비교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통상적인 그냥 의료기관이고요.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문을 안 열었어? 그럼 너네 문 열 생각 없나 보네? 하고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여기는 짧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거, 무자격자한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거, 그리고 공무원의 어떤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들,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위반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을 때, 그리고 의료기관의 개설에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를 위반을 했다든지 약국과 연결된 장소에 의료기관 개설했다든지 1개월 이상 폐업 휴업할 때 원래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신고 안 하고 그냥 문 닫았어. 이런 것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않았을 때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또 6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이것도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자, 앞에 이 3개월과 의료법인의 2년 이내는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예요. 그러니까 개원 자체를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6개월의 개념은
폐업 휴업 신고하지 않고여서 개업을 해서 쭉 운영을 하다가 폐업 휴업 신고하지 않고 6개월을 쉬었다. 그런 경우에 이 개설허가의 취소 등의 벌칙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개설 의료업의 정지라든지 개설허가 취소, 폐쇄 등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면허의 취소와 재교부입니다. 면허의 취소와 재교부, 우리 앞에서 봤었던 개설의 취소는 기관이라는 이 의료기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면허 취소와 재교부는 개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좀 서로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면허 취소와 재교부는 개인에게 처해지는 이제 벌칙인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취소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안 하는 경우에는 뭐 벌칙 주겠죠. 근데 제1호나 제8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되는 개중에 제일 나쁜 놈이다라는 거예요. 자, 즉시 취소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즉시 취소는 의료인이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결격사유가 뭐였지?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그리고 금치산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면허를 취소한다. 그리고 자격 정지를 받은 거예요. 자격 정지는 얼마 이내였죠? 1년 이내 자격 정지였었죠. 근데 그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3세판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면허를 줬는데 이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시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그래서 즉시 취소하는 그 두 가지가 별개로 있다는 것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 기억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그래도 조금 유명한 거는 요거예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 받은 경우 면허 취소된다. 자, 다음 자격의 정지입니다. 자격의 정지, 이것도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벌칙이 되겠지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의료인의 자격 정지는 얼마다? 1년 이내이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십시오. 요거랑 같이 좀 비교를 해서 볼게요. 우리 의료기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 정지 최대 기간이 6개월 이내예요. 물론 우리 면허에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겠죠. 하지만 의료법에서 보기로 나와서 의료기사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면허 자격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정지되는 내용 다른 것들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중 의료 면허의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자격 정지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취소 요건을 넣은 것도 있습니다. 취소가 더 나쁜 짓이겠죠. 자격 정지는 조금 그거보다는 덜 나쁜 짓이에요. 의료인 품위 손상시킨 것들, 개설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면허를 빼앗을 정도는 아니지만 너 좀 약간 모자랐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금지를 위반했을 때, 또 뭐 기록을 고의로 다르게 작성했을 때, 요거가 보기로 잘 나와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을 때. 대표적인 게 제약회사한테 우리 약 써주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드릴게요, 원장님. 요런 것들이죠. 리베이트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살진 않지만 굉장히 추접하다. 그래서 면허 취소는 아니지만 너 자격 정지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의료법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작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법이 다소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꼭 외워야 하는 것들을 잘 외우시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시면서 나 공부 좀 한 것 같은데 이런 희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고생 많으셨고 의료법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